민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작게 떨렸습니다. 입대 전날까지도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오늘만큼은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초록색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방끈을 고쳐 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몸 조심해라, 아들. 짧은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눈가를 붉히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엄마.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시선은 창문 너머로 고정됐지만 마음은 이미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군대에 간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민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훈련소 정문에 도착하자 군악대의 짧은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교관이 버스 앞에 서서 신병들은 줄을 맞춰 하차한다 며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짧게 깎이고 낯선 군복이 몸을 감싸자 어색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동기들이 모여 서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듯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정철이라는 이름표를 단 병사가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병 민수, 앞으로 나와. 교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얼떨결에 한 걸음 나섰습니다. 곧이어 군가 소리가 훈련소를 메웠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녁 무렵 생활관 불이 꺼지자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군대구나. 그의 속삭임은 이불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민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훈련소의 규칙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곧 무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마다 울리는 구령과 호각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보는 그의 몸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생활관에선 선임병 정철이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말수가 적지만 눈빛 하나로 후임들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선 늘 담배 냄새가 났고 그 냄새는 권력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녁에 청소 내가 맡아라. 정철은 무심히 명령했습니다. 그날 청소 당번은 아니었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 나왔고 생활관 공기는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화장실과 복도를 혼자 쓸고 닦았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정철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기 기우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정철 옆에 붙어 그의 심부름을 자청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민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그는 피곤함보다 억울함이 더 크게 쌓였습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혼이 나고 말을 아껴도 오해를 샀습니다. 상급자들은 정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민수는 버릇없는 신병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생활관은 숨죽인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불빛이 꺼졌지만 마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이유로 혼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군대니까 참아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며
그의 가슴 속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훈련 강도가 더 높았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기어가고 총기분의 조립을 반복하느라 손가락 끝이 까졌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점검 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기 안전장치가 풀려 있던 겁니다. 정철은 뒤에서 비웃듯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일부러 조작했다는 걸 민수는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교관의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수 이병, 기본도 안 돼 있나? 민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했지만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정철은 식당 구석에서 민수를 부르더니 일부러 뜨거운 국을 들게 했습니다. 손 안 떨리게 잘 들어라. 신병은 기본이 그거야. 민수는 긴장된 손으로 식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저릿하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국물이 정철의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정철은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민수의 어깨를 밀쳤고 민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식판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전체가 정지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돌렸고 중대장은 조용히 밥 먹어 라며 상황을 덮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일어섰지만 얼굴에는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세면장에서 거울을 보며 얼굴의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그 상처보다 더 깊은 건 마음의 흉터였습니다. 밤이 되어 불이 꺼졌을 때 민수는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힘들어요. 그 한 문장을 보내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그날따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깨어 부엌불을 켰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덜컥거렸습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 들은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난스럽게 농담을 섞었을 아들이 그날은 단 한마디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 짧은 문장이 유난히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출근길에도 시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녁 무렵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잠깐 시간 되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민수가요, 뭔가 이상해요. 목소리가 너무 달랐어요. 박준호는 말없이 숨을 고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였지만 조카의 이름이 나온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내일 오전 조용히 그 부대 방문 일정 잡아. 비서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장군의 결정에는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기도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한편 부대 안에서는 민수가 또다시 정철의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탄약 상자를 옮기던 그의 팔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짓이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정철은 피식 웃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 속엔 이상한 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어머니가 느낀 불길함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피로 이어진 예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대 정문 앞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검은색 관용차 2대가 조용히 들어왔고 근무병이 번호판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건 장군 차량인데? 그는 급히 자세를 고쳐 경례를 붙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빛나는 별 셋이 달린 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중장은 천천히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뒤따르던 비서관이 작은 수첩을 들고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장군님, 중대 점검부터 하시죠. 필요 없다. 바로 생활관으로 간다. 준호의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중대장과 대대장은 다급히 정문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충성,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그게 포인트지. 준호는 짧게 대답하며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으며 긴장된 손길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생활관 안에 있던 정철도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복장을 고쳤습니다. 그는 머리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셋이라니 오늘은 조심해야겠군. 민수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장군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에는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생활관 점검 준비 끝났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정철도 가장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병사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민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인연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둘의 관계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정철이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병이 아직 군기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이면을 곧바로 읽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 부대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직접 보도록 하지. 그의 말이 끝나자 부대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장군의 방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준호는 각 부서를 돌며 묵묵히 보고를 받았고 어느 누구도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생활관 앞에 멈춰선 그는 조용히 명단을 들여다봤습니다. 김민수 이병, 나와보게. 짧은 호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눈치를 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철은 땀을 훔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서자 준호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멍든 자국, 긁힌 팔, 움츠러든 어깨. 말보다 뚜렷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감찰관을 불렀습니다. 기록하게. 감찰관이 수첩을 펴는 순간 생활관 안의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이 병사, 지난 한 달간 부대 내 문제 없었나? 준호의 낮은 목소리에 중대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특별한 문제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훈련 중 폭언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청소와 심부름도 제 몫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걸 참는 게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우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준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정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대가 정철 상병인가? 정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조카를 괴롭혔다고 하더군. 그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조카. 그제야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감찰관은 빠르게 수첩을 덮었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관련자 전원, 즉시 조사하라. 중대장과 감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긴장을 놓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철은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군대는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곳이 아니다. 책임을 지는 곳이지.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조리의 사슬은 그날 깨끗이 끊어졌습니다. 며칠 뒤 부대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감찰 조사가 끝나자 결과가 종이에 인쇄되어 지휘실로 전달되었습니다. 복도에는 낮은 속삭임만이 맴돌았습니다. 정철은 조사실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기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전 회의실에 중대장, 대대장, 감찰관, 그리고 박준호 장군이 모였습니다. 준호는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철 상병, 폭행 및 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 위반, 즉시 영창 30일. 문장을 읽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훈 일병 공범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중대장, 지휘감독 소홀로 보직 해임. 한 문장씩 떨어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준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생활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트럭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섰고 헌병이 정철을 호송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관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직한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손에 쥔 군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군에 들어올 때의 설렘과 자부심은 사라졌지만 대신 책임이라는 단어가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사무실을 정리하며 작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군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지 누르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침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너머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빵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야, 오늘 고생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긴 어둠을 조금이나마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시끄럽던 생활관의 농담과 명령의 소리가 잦아들고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민수는 새벽 구보를 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철이 떠난 뒤 병사들 사이에 새로운 규칙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불합리한 명령엔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후임이 잘못하면 다정히 알려주고 힘든 병사에게는 몰래 초코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 내가 믿음으로 버텨줘서 고맙다. 민수는 글자를 한 줄씩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지켜야겠구나. 박준호 장군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부대 문화 개선 완료. 징계 조치 마무리.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작지만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지.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신병교육대 조교로 발탁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엄마. 밤이 되자 하늘엔 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정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별 3개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삼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부대 위로 바람이 불었고 깃발이 천천히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 정의와 용기의 이야기가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